저는 집 고를 때 사실 우선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반갑습니다. 분양문입니다. 청약통장은 다 만들어 놓으셨나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비규제 혁신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왜 내포 신도시를 주목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지역은 정했으니 이번에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좋은 아파트, 그 지역에 있는 좋은 아파트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볼 텐데 이 내용은 이 내포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실거주든 투자든 모두 통용되는 공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만 확실히 짚고 투자를 하신다면, 주택 구매를 하신다면 실패하는 일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주택 구매를 할 때 놓치는 부분들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입지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포 혁신도시는 초기 조성 단계에 조성된 1차 개발구역 남측이죠. 남측 내포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 중에 있는 2차 개발구역 북측 내포입니다. 여건상, 편의상 저는 1차 개발구역을 구내포, 2차 개발구역을 신내포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 혁신도시는 자체만으로도 물론 너무 좋지만 향후 개발계획이나 주거단지의 연차나 주변 여건을 봤을 때 신내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7월 30일에 오픈 예정인 이지더원 3차가 더욱더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구내포는 주거단지 위주로 조성된 반면에 신내포는 충남도청을 비롯해서 행정타운하고 학군이 밀집돼 있고 신내포의 신규 공급단지들이 이제 입주 시점이 되면 구내포의 기입주 단지들은 10년 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세 상향폭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신내포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 공급 예정 비율이 90% 정도 되는데 구내포는 43% 정도밖에 안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향후 신내포의 임대아파트 공급 비율이 10% 정도 되는 거고 구내포는 57%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아파트를 구매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대아파트는 경제적인 부분을 비롯해서 거주자 본인에게는 여러 가지 이점이 많죠. 하지만 주변 시세 상향에는 사실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임대아파트는 입주 자격도 까다로운 데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시세 형성 자체가 없죠. 이제 기공급단지하고 공급 예정단지하고 전체 비율을 놓고 보더라도 신내포의 임대아파트 비율은 18% 정도, 구내포 같은 경우는 44%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향후에 일반 공급 아파트 비중이 높은 신내포가 프리미엄 형성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임대아파트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시세 형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타 도시 사례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임대아파트 인접단지하고 비인접단지하고 매매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역별로 상이할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체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학군입니다. 학군.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현재 내포 혁신도시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살펴보면 학교와의 인접거리 순으로 가격에 차등이 생겼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학교와의 인접거리에 따라서 가격 차등이 나기 때문에 학교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아파트 단지를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보시는 것처럼 신내포에 이제 2663가구 브랜드타운을 형성하는 이지더원 3차가 현재 내포의 대장주 아파트들하고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앞으로 내포 혁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을 이지더원 3차가 리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입지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 세 번째로는 상품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상품이 너무 떨어지거나 또는 상품이 너무 좋아도 입지가 안 좋거나 그러면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시세 차익이 오르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현재 구내포에 분양 중에 있는 M사와 이지더원 3차 평면을 잠시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3면 확장형인 이지더원 3차가 실사용 면적이 압도적으로 넓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구내포 M사의 84 타입은 33평형으로 나왔고요. 그 신내포의 이지더원 3차 같은 경우는 36평형으로 나왔어요. 이제 M사는 4베이형으로 나왔지만 방을 확장하지 않고는, 이 작은 방 2개를 확장하지 않고는 너무 작아서 쓸 수 없을 듯 합니다. 그렇게 되면 4베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죠. 어차피 방을 하나로 터서 2개의 방을 하나로 확장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4베이의 의미가 상실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사용 면적이 이지더원 3차가 약 4평 정도 차이로 넓기 때문에 분양가도 아마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표면상으로는 우리가 분양가만 놓고 봤을 때 85제곱미터 이하 33평형 또는 36평형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사실 그 면적을 우리가 실사용 면적 대비해서 평당가로 환산을 해보면 당장 눈에 보이는 분양가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구내포에 있는 M사가 평당가가 확장 면적 더해서 실사용 면적을 환산을 해보면 35.78평이 나오는데, 실사용 면적 대비 평당가가 가량 나옵니다. 물론 수치들이나 이런 거는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지더원 3차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실사용 면적이 39.67평 정도가 나오는데, 평당가로 환산을 해보면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실사용 면적 대비로 좀 자세하게 살펴봤을 때는 M사의 33평형은 오히려 이지더원 3차의 73 타입하고 비교하는 게 맞겠네요. 이지더원 3차 73 타입 같은 경우는 31평형으로 나왔는데 확장 면적하고 세대 창고까지 더했을 때 실사용 면적은 33.11평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사용 면적 기준으로 이지더원 3차의 73 타입은 33.11평이고 구내포의 M사 같은 경우는 35.78평이고 이지더원 3차의 84 타입 같은 경우는 39.67평이 나와요. 보시는 순서대로 비교를 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이지 3차의 73 타입 33.11평하고 구내포의 M사 35.78평하고의 차이가 오히려 더 얼마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지더원 3차의 84 타입, 이제 실사용 면적 39.67평에 A타입을 같이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이 두 개 타입에서 업그레이드하는 버전이라고 보시는 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당장은 표면상 가격이 중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분양 직후에 당장 전매를 하거나 매도할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멀리 본다면 살면서 나오는 집에 대한 그 평판들이 집값에 영향을 줄 텐데,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 밖에도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걸로 그 외적인 걸 보자면 주차 대수 같은 경우도 그런 요소 중에 하나예요. 구내포의 M사 같은 경우는 세대당 1.3대로 비율이 잡혀 있습니다. 신내포의 이지더원 3차 같은 경우는 1.4대가량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는데, 뭐 0.1대 차이가 얼마 안 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에 차 없는 집이 없어요. 차 없는 집이 없는데, 저는 집 고를 때 사실 주차하기 편한 곳을 우선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이 주차 대수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0.1대를 3대수 곱하기를 해보면 그만큼 여유가 생긴다는 얘기고요. 야근하고 들어갔을 때 주차장을 한 바퀴 돌 거 2바퀴 돌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다가 이면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단지 외에 밖에다 주차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죠. 주차 대수가 적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 따져봐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새 아파트는 물론 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주택 구매하실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더 큰 차익을 남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제 짚어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잊지 마시고 주택 구매하실 때 이 지역을 어쨌든 선정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지역을 선정을 했다면 이제 첫 번째로는 입지하고요. 두 번째는 학군, 세 번째로는 상품. 이거 세 가지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보신다면 절대로 실패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내포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거주민 연령대도 30, 40대 비율이 높습니다. 즉 경제활동과 소비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연령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부동산 시장도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거고 아파트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이 비율은 충청권의 어느 도시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 영상에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청약통장 사용률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국 청약이다 보니까 혁신도시 지정이 되고 나서 해당 지역 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의 청약률이 최대 58%까지 증가를 했어요. 1순위 마감으로 장을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포 신도시가 보시는 것처럼 청약률도 굉장히 저조하고 웬만한 분양단지들은 다 미달이 나서 장기 미분양화가 됐었는데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지금 청약 마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 상황에서는 우리가 예전처럼 그냥 나 편할 때 모델하우스에 가서 남아있는 자녀 세대를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발 놓치지 마시고 꼭 청약하셔서 프리미엄을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첨자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셔야 하는지 계약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과의 차이도 있고요.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 그러니까 어느 곳에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또 차이가 있고 중도금 대출 실행하는데 또 제한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투입되는 자금 계획과 더불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되십시오.